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아들 태수와 며느리 영미가 외식하자고 해서 강남 한복판에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요즘 부쩍 자주 외식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중에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국에 있는 딸 수진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급해 보였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수진아, 오빠랑 외식하고 있어. 그 순간 딸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포에 질린 듯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도망가세요. 절대 집에 가면 안 돼요. 저는 딸이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망가라니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엄마,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오빠와 영미가 엄마를 해치려고 해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 친아들이 저를 해치려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너무 절절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옆에서 제가 전화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지만 왠지 불안했어요. 수진아,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 엄마, 제가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어요. 오빠가 엄마 명의로 거액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계획이 있어요. 딸의 말이 계속될수록 더욱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딸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어요. 지금 당장 화장실로 가세요. 절대 그들이 주는 음식 드시면 안 돼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딸이 이렇게 다급하게 도망가라고 하는 걸까? 정말 제 아들이 저를 해치려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저희 가족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올해 72세 김순희이고 남편은 3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서울 강남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두 자녀가 있어요. 첫째 아들 태수는 39세이고 6년 전에 결혼해서 며느리 영미와 함께 살고 있어요. 둘째 딸 수지는 35세로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이 평생 사업을 해서 상당한 재산을 남겨뒀어요. 강남 아파트 한 채와 여러 예금 계좌를 합치면 약 20억 정도 됩니다. 남편은 항상 아이들에게 물려주라고 했어요. 최근 들어서 아들 부부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는데 요즘은 자주 찾아와요. 특히 외식을 하자고 자주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효심이 늘었구나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소중함을 깨달은 줄 알았거든요. 며느리 영미도 전보다 친절해졌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변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자꾸 제 건강을 물어보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라고 권하기도 했어요. 딸 수지는 미국에 있지만 자주 연락해요.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고 한국 상황을 궁금해해요. 오빠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볼 때가 많았어요. 수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빨랐어요. 변호사가 된 것도 그런 성격 때문인 것 같아요. 항상 꼼꼼하고 의심이 많은 편이에요. 며칠 전에 수진이가 갑자기 한국에 출장 온다고 했어요. 회사 일이라면서 일주일 정도 머물 거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만날 수 있어서 기뻤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온 후로 아들 부부가 더욱 자주 외식하자고 했어요. 거의 매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했어요. 집에 있으면 심심할 거라면서요. 저는 그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부모를 잘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딸이 그런 무서운 말을 했을까요? 아들이 정말 저를 해치려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 어려웠어요. 태수는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너무 절박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딸 수진이가 한국에 출장 온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오빠 집 근처에서 며칠 머물면서 주변을 살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부부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 곳을 다니더라는 거였어요. 보험회사며 부동산 중개업소며 은행까지 말이에요. 수진이가 뒤따라가서 확인해보니 제 재산과 관련된 문의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특히 제 명예보험의 수익자 변경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 오빠가 엄마 모르게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아들이 왜 제 허락도 없이 그런 걸 알아보겠어요? 혹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깜빡할까봐 미리 알아보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단순히 알아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행하려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의서 위조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진이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고 했어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변호사답게 증거를 확보하려고 했던 거예요. 며칠 동안 탐정이 조사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아들 태수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억 단위의 큰 빚이었어요. 며느리 영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큰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 재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점점 더 큰 욕심을 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탐정이 더 조사해보니 무서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험 수익자를 며느리로 바꾸려는 시도도 있었고요. 엄마,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 수진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최근 들어 아들 부부가 보인 과도한 친절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뭔가 목적이 있었던 거였어요. 특히 자꾸 외식을 하자고 하는 것도 의심스러웠어요. 집에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밖으로 끌어내려는 것 같았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권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험금과 관련해서 말이에요. 점점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아들이 저를 해치려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재산을 노리는 것뿐일까요? 어느 쪽이든 끔찍한 일이었어요. 사설 탐정의 조사가 계속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아들 태수의 빚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사업 실패로 인한 손실이 10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며느리 영미의 상황도 심각했어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모두 날린 거였어요. 빌린 돈만 해도 5억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 합쳐서 15억이 넘는 빚을 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저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잘 지내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어요. 탐정이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무서운 계획들이 드러났어요. 제 명의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서류 위조까지 시도했지만 은행에서 본인 확인 절차 때문에 실패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보험 관련 조사 내용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사망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꾸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수익자 변경 절차를 자세히 알아봤고 제 서명까지 위조해서 서류를 제출하려다가 발각됐다고 해요. 엄마,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단순히 돈을 빌리려는 게 아니라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보험 수익자를 바꾸려고 한다는 건 제가 죽어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탐정은 더 무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아들 부부가 최근에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를 검색한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노인 사고사에 관한 검색, 수면제의 효과와 부작용, 심지어 완전 범죄 방법까지 검색했다는 거예요. 정말 소름이 돋는 내용들이었어요. 며느리는 특히 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조사했어요. 사고사의 경우 보험금이 얼마나 빨리 지급되는지 알아봤다고 해요. 엄마, 이 사람들이 정말 엄마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하지만 아직도 믿기 어려웠어요.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정말 저를 해치려고 할까요?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줬어요. 아들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었어요. 탐정이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이번 주말이 기회야. 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약은 준비했어. 냄새도 맛도 안 나는 걸로. 사고처럼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해.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말 저를 해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날 토요일이었어요. 수진이가 탐정으로부터 마지막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끔찍한 내용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그날 저녁에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탐정이 도청 장치를 통해 들은 대화 내용이 소름 돋았어요. 외식하는 동안 제 음료에 수면제를 탈 계획이었어요. 의식을 잃게 한 후에 사고를 위장할 거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세워놨더라고요. 저를 차에 태운 후에 한적한 곳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거였어요. 수면제 때문에 의식이 없으니 저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사후 처리까지 다 계획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보험금을 받고 아들이 제 재산을 상속받는 거였어요. 빚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수진이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 부부와 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을 때도 평범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했어요. 메뉴를 고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자꾸 제 음료를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아직 시키지도 않았는데 뭘 마실지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오늘은 와인 한 잔 어때요? 몸에도 좋다고 하던데. 평소에 술을 안 권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와인을 권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걸 듣고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엄마, 절대 그들이 주는 음식이나 음료 드시면 안 돼요. 딸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말 아들 부부가 제 음식에 뭔가를 탈 계획이었구나 싶었어요. 지금 당장 화장실로 피하세요. 제가 경찰과 함께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화장실로 피하라는 말을 듣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화장실로 가면서 뒤돌아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정말 제가 죽을 뻔한 상황이었구나 싶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수진이와 계속 통화하면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경찰이 오고 있으니 조금만 더 버티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실감했어요. 제 친아들이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화장실 안에서 저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평생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한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와 계속 통화를 하면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탐정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경찰에 넘겼고 지금 경찰이 오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 정말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티세요. 곧 끝날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어요. 오빠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딸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저도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평생을 돌이켜보니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아들을 너무 응석바디로 키웠나 생각해봤어요. 돈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았나 자책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을 죽이려고 할 이유는 없었어요. 제가 살아있어도 언젠가는 재산을 물려줄 텐데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하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빚 때문에 당장 급했던 것 같아요. 15억이라는 큰 빚을 갚으려면 제 재산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래 살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거겠죠. 화장실 밖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너무 오래 있으니까 걱정이 된다면서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오래 계시는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계획이 틀어져서 초조해하는 거였어요. 수진이가 조금만 더 시간을 벌라고 했어요. 경찰이 거의 다 와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배가 아프다면서 조금 더 있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봤어요. 정말 평생을 바쳐서 키운 아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부모를 죽이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6년 동안 며느리로 지내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정말 무서웠어요. 보험금을 자기 명의로 바꾸려고 했다는 것도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엄마 조금만 더요. 경찰이 도착했어요. 드디어 수진이가 경찰이 왔다고 알려줬어요. 이제 안전하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들을 감옥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살아남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딸이 없었다면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수진이가 저의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이제 나가서 현실과 맞닥뜨려야 했어요. 평생 사랑했던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수진이가 경찰과 함께 레스토랑에 도착했다고 알려줬어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걱정했어요. 아들의 거짓된 걱정이 이제는 역겨웠어요. 저를 죽이려던 사람이 걱정한다고 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들키면 안 되니까 연기를 해야 했어요. 괜찮아. 배가 좀 아팠는데 이제 괜찮네. 레스토랑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정말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수진이도 함께 있었어요. 딸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갑자기 나타난 경찰을 보고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이 수갑을 꺼내고 있었어요. 박태수 씨와 이영미 씨 살인계획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탐정이 수집한 도청 자료며 문자 메시지며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다 있었어요. 아들도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오해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해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경찰이 며느리 가방에서 수면제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게 드러났어요. 정말로 제 음료에 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제가 잠이 안 와서 먹는 거예요.
며느리가 끝까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이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저를 보면서 애원했어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한다면서 절대 해칠 생각이 없었다고 했어요. 엄마, 정말 오해해요. 제가 엄마를 어떻게 해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증거를 받고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태수야,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돈이 필요하면 말했으면 되잖아. 엄마, 15억이라는 빚을 갚기 위해 엄마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경찰이 두 사람을 연행해 갔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억울하다고 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따라갔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만약 딸이 없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거든요.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재판 결과 아들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며느리는 징역 5년이었어요. 살인 계획과 서류 위조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됐거든요. 저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평생 키운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수진이가 미국에서 휴직하고 와서 저를 돌봐줬어요. 몇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줬어요. 엄마, 이제 안전해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딸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변호사라는 직업 덕분에 의심하는 습관이 있었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진실을 밝혀냈거든요. 재산도 안전하게 보호했어요. 아들이 위조하려던 서류들은 모두 무효 처리됐고 보험 수익자 변경 시도도 막을 수 있었어요. 20억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한 다른 노인분들을 위한 상담 활동을 시작했어요. 가족에 의한 노인 학대나 재산 피해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았어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저는 강의나 상담을 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드려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수진이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자주 연락해요. 화상 통화로 매일 안부를 묻고 한국에 자주 출장 와서 저를 만나러 와요. 아들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미워하려고 해도 평생 키운 자식이니까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용서하기는 어려워요.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정말 잘못했다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답장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며느리는 이혼 서류를 보내왔어요. 모든 걸 아들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는 억지로 따라했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한심했어요. 지금은 혼자 평온하게 지내고 있어요. 의심하지 않고 살았던 예전과는 달리 모든 일에 조심하게 됐어요. 특히 금융 관련 일은 더욱 신중하게 처리해요. 이웃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바로 공유해요. 혼자 사는 노인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상의하세요.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딸과 함께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살 계획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